겸손. 민간인 신분으로는 이제 향후 4년 이내로는 예, 마지막 출연 김주정 당선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의원입니다. 그거 들고 오신 거 뭐예요? 후원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모금할 수 있는 거네요. 잘 될까? 자, 그리고 민간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윤 대통령이 국내는 완전히 망치고 있잖아요? 국제관계는 더 망치고 있어요. 한중일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시진핑은 안 오고 총리가 왔는데 중국에서는 총리가 경제를 담당합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잘 되면 시진핑이 그 다음에 온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리하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게 중국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데서 그걸 만회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집권하자마자 탈중국 선언하고 그러면서 대중국 무역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풀어야 돼요. 탈출하려면. 그거는 정부도 알아. 야, 우리가 공부 정말 잘 시켰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준 숙제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원래 92년에 수교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의 중국 인정하고 시작했어요. 요구했고 대통령이 그걸 국내에는 숨겼는데 중국 만날 때는 그 얘기를 했어. 중국 언론에 나갔어. 좀 질문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간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첩단. 간첩. 국내에 숨겼잖아요. 국내에. 그러니까 국내에 숨긴 이유가 뭘까? 첫째는 국내 극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 극우들이 중국 혐오가 있어요. 그들 눈치를 봐서. 그게 대단하진 않거든. 근데 여기서 간첩단. 일본 극우의 중국 혐오도 대단하거든요. 한미일 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한미일로 묶어가지고 대만 문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군사적 이 동맹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국민에 쓱 빠져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붙으려고 그래? 했을 때 일본 눈치를 본 게 아닐까? 일본 극우의 간첩단이. 우리 나가도 되겠는데. 질문을 한다며요. 여기 질문이에요. 일본 눈치를 본 게 아닐까? 일본의 극우, 역사 수정주의, 자기들은 침략한 적이 없다. 근대화시켰다. 그 다음에 한국의 뉴라이트, 미국의 네오콘이 있어요. 다시 보수로 돌아가는 극우들인데요.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연대가 되어 있고 제가 의심하는 바는 실제 정책적으로 지금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하고 만나야 되겠다. 특히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일종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세계관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애매하게 하다가 중국한테도 계속 압박받고 결국 꼼수로 합의한 것이 중국은 니는 발표해라. 우리는 우리 발표 안 할게. 이걸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왜 암묵적 합의냐면 우리가 한마디도 안 했죠. 그거는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런 발표 안 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으면은 즉각 외교부가 항의했어야 되는데 항의가 없잖아. 항의가 없으니까 실제 그 말을 한 거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국내는 숨겼어 그거를. 중국과 수기하려면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수기를 해요. 미국도 이걸 받아들여 수기한 거라고. 그러면 미국도 했는데 왜 우리를 못할까? 간첩이 있어. 못하게 하는. 그걸 안 하다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3국이 모이는데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말은 뭐냐면 중국이 이거 안 하면 안 간다 했던 거예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합의된 게 지금 너만 발표하고 나는 안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간첩의 힘이 아니냐 이거야. 예, 나는 그런 거 사실은 이거는 협정서에 써 있어요. 92년 협정서에. 중국과 협정 맺을 때 그 이후 수십 년간 모든 정부가 다 인정했던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 그냥. 근데 그 말을 해주고 공개를 못해.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공개를 못하게 만든 게 간첩들 아닐까? 만약에 이걸 쫙 공개했으면 중국은 훨씬 더 전향적으로 한국하고
같이 가. 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말해놓고서는 숨기는 이유가 한국의 보수의 눈치를 본 것이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아니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한국 국민들은 잘 몰라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중국 문제에 깊이 관심이 있는 분 아니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그 없습니다. 눈치를 봤다면 간첩이지. 우리 국익을 봐야지. 왜 일본 국익의 눈치를 봐? 바로 그게 예. 예리한 그 분석이에요. 제가 봐도. 제가 이야기하지 교수님 않고. 제가 한 말인데 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예, 인사를 교수님 제가 먼저, 받고. 예. 제가 한 말인데 교수님을 칭찬하면 예, 어떡합니까? 맞아. 예. 왜냐면요, 5월 20일에 대만의 새로운 전통의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일본의 초단파 국회의원들이 자민당 중심으로 30명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주이루 중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안보 문제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일본 민중들이 불길 속에 던져질 수가 있다. 일본에 그런데- 가 있는 중국 대사가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말한 거죠. 예. 그런데 키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리짱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키시다를 어떻게 봤나? 키시다는 역시 진중파 아닌가? 진중파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본의 극우는 새로운 대만 전통을 지원하자. 음. 이게 일본 극우예요. 예. 왜냐면 일본의 극우들은 중국하고 수천 년간의 대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주국도 세웠고 한때 우리가 이겼는데 태평양 전쟁에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중국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그 길목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 극우한테 그 길목에 있는 우리가 부릴 용병 같은 거예요. 용병. 그러니까 대만, 일본, 미국에서 한국도 껴가지고 중국하고 이거 싸워야 된다. 이러한 크도가 일본 극우에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번에 전통 취임식에 누가 갔습니까? 한 사람은 갔어요. 조경태라고요. 예. 대만 친선 무슨 협회 회장인가 뭐 그럴 예, 거예요. 그렇- 친선 요지는 일본 극우의 눈치를 왜 우리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냐 이거예요. 간첩이 있다는 거지. 전임 정부는 유엔에서 인정한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하고요. 다만 대만에서 평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만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다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남중국해에 개입하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세계지도 주면서 남중국에 찍어보라고 못 찍을 거라고 봐 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남쪽에도 중국이 따로 있어요. 바이든은 대만의 자주 독립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은 현직이 아니라 전임 차관 수준 정도를 대만 총동 취임식에 보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해주고 있는 그게 거예요. 간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간첩설 3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1번 간첩설. 그러니까 일본의 키시다도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일본의 극우의 입장은 대만, 일본, 미국의 유대 관계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에 대해서 견제한다. 그리고 대만 유사시 한국을 보내려고 그래. 지금 이 간첩설을 또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한일회담 때 라인. 라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너무 이상하지.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자본관계 재검토하라고 했잖아. 그게 지분 매각이잖아. 이렇게 따지고 거기서는 변명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래야 되는데 일본이 할 변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이분이 늘 하던 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외교에서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면죄부를 일본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라인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뭐라 그랬냐? 이거는 정부끼리 할 얘기가 아니다. 기업끼리 할 소리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총무석이 압박을 했는데 협의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거기 개입하지 않고 기업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일본 정부에 당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 둘을 연결시키면 굉장히 두려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계속 이 문제를 띄우니까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네이버 안 넘긴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문은 일단락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묘한 사족을 붙였어요. 나중에 기업끼리 팔면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렇지. 잠잠해진 다음에 또 팔아넘길 수 있다고. 그때는 기업들끼리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미 넘기기로 뒤에서는 작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지켜봐야 돼요. 또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국에서는 총무성이 조금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 사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제 세력은 자민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키시다 정권은 자민당 안에 위원회가 정부 조직보다 강합니다. 자민당 안에 있는 경제안보 추진본부에 아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에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리, 아소, 아베라고 해서 네. 옛날부터 3명의 A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아마리가 한 이야기가 소프트뱅크가 행정지도 잘 듣지 않고 라인한테 지분을 넘겨받지 않으면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계속 불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라인을 뺏지 않으면 소프트뱅크 니네 재미없어? 네. 이 정도로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로 치면 예. 국민의힘이 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국계 기업 그거 뺏어. 안 그럼 니네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게 기업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빠져야 돼요. 일본은 지분 팔려고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 있잖아요. 간첩 있어, 간첩. 그리고 키시다가 한 말도요. 이거는 세큐리티 거버넌스의 문제다라는 것은 지분까지 결국은 넘겨받아야 된다라는 함의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착착 내용입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그 참모가 정확하게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간첩을 찾아와야 돼. 간첩.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보수 성향의 지지층 중에서도 라인을 일본한테 넘기면 안 된다가 80% 맞아요. 이상이 이거 되거든요.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처음에 조선일보도 난리 났었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용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 일을 강하게 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교수님 특정 세력 말고 간첩이라고 좀 해주세요. 간첩. 정확한 용어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진상은 우리 같은 학자 나불랭이들이 밝힐 수 있는 진상은 다 밝혀졌어요. 이제 제가 500원 후원금을 드릴 테니까. 500원? 예, 이제 많이 그러니까 500만 원? 우리 당선자께서 내일부터 의원이니까 이 간첩을 찾아주세요. 간수를 찾아. 1번 인물을 간첩 찾는 걸 아니 해주세요. 간첩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누군지 알잖아요. 증거가 필요한 거지. 증거를 그러니까. 찾아야지 왜 간첩을 찾아요? 김준영 당선자의 1번 임무는 그 간첩 색출 및 제거. 뭔가 사지로 미는 것 같긴 한데 틀림없이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여기에 소개했는데 너무 변했어. 이제 신문이 달라졌잖아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일본 정부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외교와 별개 사안이 이러면 맞아요. 근데 앞부분이 일본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해놓고 별개 사안이니까 이건 분명히 딴 생각입니다. 간첩 사안 하나 더 있어요. 그 라인 매각 얘기가 처음 나와서 막 발칵 뒤집혔을 때 동시에 같이 나왔던 얘기가 유럽의 생겐 조약처럼 한국과 일본이 국경 없이 하나의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자. 이거를 뜬금없게도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자기 개인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언론에 팡 던졌어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개인 아이디어를 자기 마음대로 언론에 던지면 이 사람은 뭐가지예요. 대통령실 정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간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이것도 관점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예. 누가 시작했을까? 그 사람이야말로 간첩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죠. 근데 이게 왜 간첩이냐? 일본은 재작년에 호주하고 원활화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뤘어요, 여기서. 원활화 협정. 네, 원활화라는 것은 군인들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요건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자. 군사적 동맹을 위해 예. 다른 장벽들을 다 네.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중군사동맹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난해 1월에는 영국하고 일본이 그것을 맺었어요. 필리핀하고도 맺었죠. 네, 2월에는 필리핀하고 했어요. 필리핀 맨 상단 바로 위에 대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 그, 키시다가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났거든요. 이 원활화 협정. 그, 프랑스하고도 군대를 아주 자유롭게. 그런데 일본은 가장 이 말을 하고 싶은 나라가 있죠. 어디죠? 대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죠, 여기. 한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본 국군은 이 한반도를 중국으로 가는 혹은 중국을 막는 길목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한반도에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손쉽게 상륙할 수 있을까? 이걸 외구 시절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예, 그리고 한반도에 자위대가 올라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의 허가가 없으면 절대 북한에도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게 이쪽의 입장이거든요. 남한의 입장이었죠, 항상. 근데 이게 네. 인적 교류를 급속하게 올리겠다는 거로 이것을 정당화하는데 아무런 신분증 검사를 안 해요. 형택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미군이 뭘 들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활화 협정 일본하고 한국이 맺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 목적은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의 교류의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태효 안보실 의장, 차장이요. 예. 제1차장 예. 님이 이명박 때 님이 이명박 때 이미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맺자. 악사는 그 군사 무르자 교환 협정입니다. 두 가지를 맺으면 군사 동맹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언론이나 한국 국민들이 그때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김태효 씨는 그때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소미아는 맺어졌고 악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절대 맺지 않겠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이게 다른 말로 하자라고 해서 지난해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예요. 군사적 긴급 시에는 3국이 협의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9월에 그 주한미군 총사령관이었던 그 빈센트라는 사람이 이제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을 묶어서 극동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자위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사복을 입은 자위대원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륙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있어. 제가 아는 사람. 그 아이들 낸 사람은 간첩이라는 거죠, 간첩. 지금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계조약 같은 거 맺어버리면요. 검사하지 않아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검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사가 교수님은 자위대 잔뜩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살고 있게 될 것이다.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 군대가 대거 여기에 들어왔거든요. 전진조약이라는 조약으로 중국이 들어오면 일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야 될 게 아마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을 할 D-Day를 내년으로 잡은 것 같아요.
10주년.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데요. 그 생겐조약 이야기 나온 것도 6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했고요. 엊그제 한일 정상회담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60주년에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될 것이다. 지금 한일 간에 질적으로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일 아니면 없습니다. 더 바칠 게 뭐가 있어, 더 바칠 게. 예.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는 일본이 따라가야 될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이고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극우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자신들이 뭔가 이득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6.25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한국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간첩. 간첩. 아니면 도착 외구. 도착 외국. 문재인 정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거 간첩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설이 아니라 간첩은 있어요. 우리 김준영 당선자가 들어가셔서 꼭! 꼭 잡아주세요, 꼭. 다시 후원금 들어갔어요, 이거. 예. 이거 우리 후원할 테니까. 후원할 테니까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난 친일파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사안들을 전부 다 일본 관점에서 해석해서 귀에 꽂아주는 간첩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첩 잡아달라고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모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민간인으로 마지막 오신 거거든요. 박수! 어.